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화려한 축제의 불꽃이 아니라 분노에 찬 물대포와 최루탄 연기로 뒤덮인 이탈리아 밀라노의 밤거리를 비춰보려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눈은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의 개막을 알리는 화려한 성화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화가 타오르는 바로 그 시각, 현지 국민들은 그 성화를 향해 폭죽을 쏘아올리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보통 올림픽이라고 하면 국가적 경사이자 경제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국민들은 왜 개막식 당에 경찰차를 부수고 최루탄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까요? 단순히 행사가 보기 싫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분노 뒤에는 지금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탈리아의 처절한 경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반응이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시위가 격해지자 SNS를 통해 이들을 향해 이탈리아의 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자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면서까지 올림픽이라는 잔치를 지켜내겠다는 그 오만함이 오히려 롬바르디아주와 이탈리아 북부 전역의 민심을 폭발하게 만든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경찰은 주요 지점에 레드존을 설정하고 경비 태세를 강화했지만 시위대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구호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금메달이 아니라 내일 먹을 빵을 원한다. 과연 이탈리아 경제는 지금 어떤 낭떠러지 끝에 서 있길래 세계인의 축제라는 올림픽이 이토록 잔인한 풍경으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지금부터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이탈리아 경제의 민낯과 그들이 마주한 올림픽의 비극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탈리아가 왜 스스로 불타오르는 길을 택했는지 그 숨겨진 경제적 진실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올림픽 중계를 보며 웃지 못하실 겁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처한 가장 큰 비극은 바로 1,000조 원이 넘는 빚대 위에서 강제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14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건 유럽 전체에서도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수준입니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빚대 위에 올라앉아 당장 내일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올림픽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돈 안 드는 알뜰한 올림픽을 하겠다. 기존 시설을 100% 활용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낡은 경기장을 보수하고 인프라를 까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예산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니 건설 비용이 2배, 3배로 뛴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천문학적인 올림픽 비용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들의 고열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으로부터 긴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써야 할 돈을 줄여야 하죠. 그래서 정부는 서민들의 연금을 깎고 의료 예산을 줄였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의 공공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입니다. 수술 한번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응급실은 아비규환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올림픽 경기장 짓는데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 부모님의 연금이 잘려나가고 내 아이가 아파도 갈 병원이 없는데 저 화려한 스키점프대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당장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정부는 국가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 국민들의 복지를 제물로 바치고 있는 셈입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이 올림픽을 위해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에 또 다른 빚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빚을 내서 빚잔치를 벌이는 이 악순환. 결국 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남겨진 고지서는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최루탄을 맞고 있는 바로 그 서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려한 올림픽 중계 화면 뒤에 숨겨진 잔인한 경제적 진실입니다. 이번 시위가 유독 이탈리아 북부 공업지대인 롬바르디아에서 격렬하게 타오르는 이유, 바로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몰락과 중산층의 붕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북부는 원래 유럽의 공장이라 불릴 만큼 제조업이 탄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의 공장들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은 에너지 가격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이탈리아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을 직격했습니다. 전기료를 감당 못해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평생 숙련공으로 일해온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날 거라는 정부의 말, 과연 사실일까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올림픽은 오히려 서민들의 삶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라노 현지의 임대료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가 판을 치면서 원래 그곳에 살던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은 외곽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 살던 동네인데 올림픽 때문에 월세가 3배로 뛰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가적 축제가 지역 주민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가해자가 된 겁니다. 관광객들이 쓰고 가는 돈은 대형 호텔 체인이나 권력과 밀착된 부동산 재벌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뿐 골목 상권의 서민들에게는 물가 상승이라는 지옥만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제 멜로니 총리의 위험한 도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멜로니 정부는 왜 이토록 무리하게 올림픽에 집착할까요? 그건 바로 정치적 마취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멜로니 총리는 우파 성향의 강한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위대한 이탈리아를 재건하자는 구호 아래 대형 이벤트를 열어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배고픈 국민들에게 애국심은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시위의 중심에 서 있는 청년 세대의 절망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률은 유럽 내에서도 최악 수준입니다. 대학을 나와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 올림픽 기간에만 반짝 쓰이고 벌해질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힌 청년들에게 이번 올림픽은 국가의 축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화로운 행진이 아니라 폭력 시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놈의 올림픽이냐는 처절한 몸부림인 셈이죠. 정부가 이들을 이탈리아의 적이라고 불렀을 때 청년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지켜줄 생각이 없다는 것에 말입니다. 결국 이번 밀라노 올림픽 반대 시위는 우리에게 두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허영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화려한 개막식 조명이 경기장을 밝히고 전 세계 선수들이 환호 속에 입장할 때 그 경기장 바로 밖에서는 자국민들이 물대포를 맞으며 울부짖고 있는 이 기묘한 대비. 이것이 바로 2026년 이탈리아가 처한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그 축제가 끝난 뒤 그 땅에 사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탈리아 국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축제의 불꽃이 꺼지고 나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텅 빈 지갑과 갚아야 할 막대한 국가 부채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갈기갈기 찢겨버린 사회적 신뢰뿐일지도 모릅니다. 멜로니 총리는 시위대를 향해 이탈리아의 적이라 비난했지만 사실 이탈리아의 진정한 적은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가 위신이라는 가짜 우상에 매몰된 정치권의 무능과 탐욕. 그것이 진짜 적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통해 무리한 축제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올림픽이어야 할까요? 시위대가 던진 금메달보다 빵을 원한다는 절규가 올림픽 기간 내내 우리 가슴속에 묵직한 질문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